대면으로 한다고 해서 그게 더 나았을까 하는 생각? 좀 프리라이더가 오히려 좀 적은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어떤 이유가 있냐면 안녕하세요 여러분, 린다입니다. 제가 영국에 9월 달에 도착해서 처음 찍는 영상은 아닌데 사실 영상을 처음 왔을 때 이제 학기 시작 전에 잠깐 여행도 하고 했어요. 남자친구랑. 제가 온 곳이 좀 런던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데 근처에 큰 국립공원이 3개가 있고 그중에 한 국립공원이 되게 유명한 레이크 디스트릭트라고 현지인들, 뭐 관광객들한테 다 유명한 그런 국립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영상을 찍었고 뭐 제 방도 뭐 꾸미기 전이랑 후 해가지고 비포 애프터 할까도 생각을 해서 그것도 찍어놨고 이제 뭐 학교 뭐 스쿨 투어 해가지고 처음에 캠퍼스 투어 이런 영상도 찍으려고 이제 편집하려고 찍어놨는데 Nope. 학기를 한번 시작을 하고 나니까 진짜 특히나 첫 번째 텀은 정말 뭐 소셜라이징 하랴 플랫폼도 다 새롭고 모듈 익히고 뭐 제가 뭐 영어로 에세이도 예전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초적인 것들 익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벌써 2번째 학기가 지금 시작하고도 거의 반이 지났는데 조금 적응이 되다 보니까 좀 시간 관리가 잘 되고 해서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영상 6개밖에 없었는데 구독자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계속 막 영상 편집해야 되는데 어떡하냐, 구독자 늘면 안 되는데 진짜 새로 구독해주신 분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좀 이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코로나 시국에 지금 제일 심하다고 느껴지실 텐데 많은 학교들이 이제 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 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간단하게나마 온라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난 학기 시간표를 오랜만에 열었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죠? 뭐가 되게 컬러풀한데 week 1 to 10 이렇게 다 시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몇째 주 수업인지. 그러니까 이 MKTG 510 같은 경우에는 4주차에서 8주차까지만 이게 해당 수업이 있다는 뜻이고, 이 요일에. 이거는 이제 4주차랑 9주차에만 해당된다는 뜻이겠죠? 이건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진행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제 이런 파란색 부분은 이제 다 제외하고 회색도 제외하고 여기 이것도 8주차에만 하다 보니까 이거 제외하면은 월요일에는 주로 이 어싱크로너스가 뭐냐면은 싱크로너스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이라 해서 녹화 강좌, 그러니까 돌려볼 수 있는 녹화 강좌가 월요일날 이제 업로드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과목이 메인 이제 지금 끝난 모듈이고 이제 510은 진행 중이고 500은 뭐 이제 약간 커넥트 세션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아이스 브레이킹 같은 세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좌로 이제 한 주를 시작하고 사실 이 부분이 좀 좋았던 게 꼭 월요일 날 다 들을 필요는 다 들으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노트 테이킹까지 하면 좀 많이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다른 요일에 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다 듣는 게 조금 분량을 소화하기가 좀 버거워서 여러 요일에 걸쳐서 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온라인 렉처가 이제 그 싱크로너스 렉처예요. 그러니까 교수가 라이브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 이제 녹화 강좌 아니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녹화 강좌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되게 적극적으로 이거 녹화해도 되냐라고 물어봐가지고 대부분 녹화를 해주셨고 화요일에 한두 개? 하루에 한두 개 정도씩 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이제 어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 그리고 워크샵이랑 세미나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벅차진 않았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텀은 사실 수업이 엄청 많았다기보다는 영어로 에세이를 써서 실제로 점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론
공식 영어 성적 만들 때는 이제 시험을 봤죠. 근데 그거는 이제 영어를 테스트하기 위함이고 현지인들도 듣는 수업이다 보니까 좀 글을 논리적으로 쓸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영어도 완벽하지 않은데 설득력 있게 글을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았어서 그 부분이 좀 가장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게 온라인이다 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되게 서포트 해주는 게 많거든요. 혹시나 뭐 글을 쓰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뭐 방문해서 도움 받고 할 수 있는 센터가 있는데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좀 초반에 많은 시간을 쏟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이제 포멀하게 이메일을 쓰는 것도 많이 적응이 되고 이제 에세이 성적도 이제 지난 학기에 사실 되게 최근에 받았거든요. 성적도 나쁘지 않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텀에는 바쁘더라도 이제 좀 심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해야 되나? 시간 관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붙었어요. 단점은 진짜 지금 만약에 제가 뭐 친구들 뭐 사귈 마음도 없고 나는 그냥 석사 학위만 따고 싶다가 제 목표였으면 진짜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도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을 사귀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실 그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제 예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국으로 석사를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꼭 영국이 아니어도 되긴 하지만 좀 프레젠테이션 능력, 좀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서 온 것도 있었는데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뭐랄까 지금까지 정말 모든 발표를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사실 이게 첫 번째 텀엔 사실 지금보다 덜한 락다운이었기 때문에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저는 오프라인 수업을 받기도 했었어요. 그게 만약에 발표 수업이면 발표도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했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제 서로 마스크 벗은 얼굴은 좀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래서 사실 친구도 좀 사귀었어요. 저는 첫 번째 텀에 이제 또 적극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여러분 물론 환경이 도와주면 더 좋겠지만 사람 아예 못 만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솔직히 다들 코로나로 다 힘들거든요. 다 소셜라이징 그립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우리 뭐 밖에서 산책할까? 뭐 어디 뭐 근처 공원 갈까? 자전거 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연락을 하면 사실 친구 사귀는 거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영국이 아무래도 좀 위험한 나라로 지금 좀 비춰지고 있잖아요, 미디어에서.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제 학교도 돈을 벌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너네 나라가 더 좋으면 너네 나라에서 온라인으로 다 해도 졸업장 줄게 라고 학교에서 예전에 선언을 해가지고 사실 되게 많은 중국인들이 아직 중국에 있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아무래도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각국에서 이제 학업을 마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영국에서 그 PSW 비자는 여전히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배정받은 조에 한 명이라도 중국인이 있고 그 중국인이 아직 중국에 있다면 조별 과제를 다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한 명을 위해서 어쨌든 온라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별 과제도 전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텀에 이제 중국인 친구 몇 명이랑 이제 배정이 돼가지고 온라인으로 거의 진행을 했어요. 물론 학교에 이제 저도 돈을 낸 게 있고 영국에 와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좀 외국인 친구들한테 초대받아서 이제 그 파티도 좀 즐기고 또 도서관 시설도 좀 이용하고 도서관 되게 모던하고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학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장점은 사실 장점이 단점보다 많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수업을 직접 이렇게 강의실에서 들었다면 물론 선생님한테 바로 질문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제 경험상 솔직히 한국어로 강의를 들었을 때도 예를 들어서 프로그래밍 수업이다 하면은 제가 만약에 수업에서 이해한 게 30%밖에 안 되면 뭘 질문해야 될지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왠지 제가 강의실에서 수업을 들었다면 물론 뭐 이제 만약에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친구들이랑 서로 이제 물어보면서 뭐 노트 공유하고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아무래도 강의를 아예 녹화해서 제공을 하고 그거를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거는 시험이나 에세이 과제에 있어서도 되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아니면은 화면 캡처해가지고 클라우드에 이렇게 저장하고 이렇게 두고두고 볼 수도 있고, 여러모로 그냥 요즘 트렌드에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저랑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가 디퍼를 하신 분들도 이제 올해 9월에 이제 입학을 해야 될 텐데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뭐 수업만 오프라인이다 뿐이지 만약에 친구를 사귀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충분히 뭐 이렇게 친구들끼리 그룹 챗도 만들어지고 애들이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이제 좀 적극적으로 모임도 주도하고 우리 만나서 뭐 하자라고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수업만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장점이 더 많지 않나. 또 이게 장점으로 생각될지 단점으로 생각될지는 모르겠는데 또 하나는 온라인 테스트예요. 이거는 뭐 사람 성향에 따라서 오프라인 테스트를 선호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듈별로 어떤 거는 뭐 에세이 100%인 경우도 있고 뭐 어떤 거는 30% 그룹 발표 그리고 나머지 70%는 뭐 개인 레포트 뭐 24시간 제한 시간 주고 쓰는 에세이 뭐 이런 테스트 이런 식으로 시험 방식은 되게 다양한데 아무튼 이게 뭐 본인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에서 그냥 와이파이만 잘 된다면 조용한 환경에서 시험 보는 거를 이제 선호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학생들이랑 이렇게 같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가지고 손으로 쓰는 것보다. 이게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이게 줌에서는 이것도 어떤지 모르겠는데 팀즈에서는 이제 뭐 어떤 세션이 있다 하면은 나중에 다시 돌려볼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제 교수한테 이거 녹화해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고 그룹 미팅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이제 다시 보고 싶으면 나 이거 녹화해도 돼?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학생들이 좀 친구들이 나도 뭔가 한마디 해야겠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채팅창에 보면은. 그래서 좀 더 참여도가 높다라는 게 제가 받은 인상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제 결론은 두 번째 텀에 거의 반이 지났는데 3, 4월부터는 논문 쓰느라 거의 학교 갈 일이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들이랑 조별 과제하고 발표하고 수업 듣고 하는 거는 아마 3월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 점이 많고 지금 정부에서도 3월 8일까지 계속 이렇게 조금씩 연장을 하다가 원래는 2월 15일부터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방식을 다시 이제 진행한다. 이렇게 여기 이미 랑카스터 와 있는 학생에 한해서는 최대한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얘네가 다 프로그램을 짜놨는데 정부에서 다시 3월 8일까지 정말 의무적인 정말 이렇게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불가피하지 않는 이상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라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디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상황에 맞게 디퍼를 하시는 게 더 당연히 낫겠죠. 이렇게 얼굴 보고 같이 수업 듣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랑 교수님이랑도 친해지고 좀 네트워킹 사실 중요하잖아요. 석사에서. 아무튼 디퍼 가능하면 하시고 디퍼가 설령 가능하지 않다고 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찍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 새로 구독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앞으로 좀 진짜 시간 날 때마다 더 열심히 찍을 테니까 영상 많이 봐주세요. 저는 또 과제를 하러 이만 가볼게요. 안녕.